시간에 37쪽에 대표형 4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 하는 거는 약간 좀 실전 유형입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아마 일단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교시 때 하게 되는 여기 유형 4,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유형 5,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 6에서 당연히 제일 많이 중요한 건 유형 5예요. 여기 있는 유형 5가 바로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랑 또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유형 5는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 있는 유형 6과 유형 4는요. 약간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풀이가 정해졌습니다. 약간 좀 외우면 되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나오는 트렌드를 봤을 때 비학군지 지역은요. 지금 딱 이 유형밖에 안 나와요. 비학군지는 이 유형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학군지잖아. 너네 인정 안 하겠지만 청라는 인천에서 학군지예요. 청라 서구 이쪽은 학군지야. 왜 태연이 인정 못 하겠어? 학군지예요. 그래도 나름 학군지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청라랑 여기 있는 송도랑 논현 이렇게 세 개가 그나마 좀 학군지로 인정받는 곳이거든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학군지로 인정받는 곳에서는 자기네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조금 빡세게 내는 게 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 시험 문제 자체 내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게요. 변형 유형이라고 해서. 괜찮나요? 그래서 변형 유형이라고 해서 변형할 수 있는 유형들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 여기 이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등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어쨌든 저거 전개하면 저렇게 된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었고 얘가 지금 이제 x에 대한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저기 있는 저렇게 주어져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저기는 저 식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랍니까? 동그라미 좀 쳐봐. 무슨 식이래요? 그치, 항등식이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항등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 왼쪽에 생겨먹은 애랑 오른쪽에 생겨먹은 애가 무조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렇게 둘이 생겨먹은 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우린 여기 이렇게 싹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밑줄 여기는 A0, A2, A4, A6 어쩌고저쩌고 해서 A12까지만을 우리가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요 항등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저 친구가 여기 있는 항등식에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실제 항등식에서 제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연결을 좀 지어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는 A0, A2, A4, A6, 땡땡땡, A12까지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전개해서 만들어준 여기 오른쪽 식에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 있는 각 문자 앞에 붙어있는 차수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이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네들을 두 글자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각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이걸? 그치 요걸 개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개수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개수들끼리만 다 더한 거를 궁금해하는데 모든 개수들을 더한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여기 있는 요 항등식에서 개수만 살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 들긴 들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딱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개수에 집중을 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 식을 봤더니 여기 있는 얘 형태 만들려면 적어도 뒤에 붙어있는 문자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어있는 게 좋아요? 열심히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문자를 0으로 때려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락을 가버리지. 왜? 0을 집어넣는 순간 0, 0, 0, 0, 0, 0 해가지고 나머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얘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0을 말고 0 말고 여기 있는 요 식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는 문자만 싹 죽이면서 개수는 싹
다 살릴 수 있는 숫자가 뭘까?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얘랑 형태를 그나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GKG 될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얘네 둘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는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때려 넣었을 때 그러면 요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려면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0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1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했더니 1은 곱하면 어차피 다 사라지죠. 맞나요? 여기에도 1 곱하면 사라져? A11이 그 앞에 있을 건데 걔도 1 곱하면 사라져? 그 앞에는 A10이 있겠죠? 맞나요? 1 곱하면 사라져? A9도 사라져? A8도 사라져? 다 사라져. 그럼 누구만 남아? 얘랑 형태 똑같이 남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같이 쓰면서 오세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먼저 대입을 해주게 되는데 이 1 집어넣는 게 뭐야? 형태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약분지였다면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정답이 되도록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되게 쉬운 학교들. 되게 쉽게 낸 학교들은 그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쉽게도 그렇게 낸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나마 제일 쉬운 축에 속해 있더라고요. 청라는 이 문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제일 쉽게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라고 구별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집어넣게 되면은 x에 그래서 1, 1, 1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1 빼기 1 하면 0,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라서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러면 오른쪽 거는 뭐예요? 다 1 집어넣으면 개수들은 다 살아는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써보니까 A0, A1, A2, A3, A4, 땡땡땡.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12까지는 다 살아있는 꼴이 되었대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럼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얘를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도 여기다가 써줘서 그래서 얘가 일단 64가 된다는 거는 보여주면 돼요. 맞나요? 그럼 뭐야? 이게 그냥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면 참 좋지. 맞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약분지는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내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뭐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쟤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누구만 날아가기만 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가지고 얘를 만들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누가 없어지면 돼요? 제일 작은 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치? A1 얘만 없으면 되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A1이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A1은 사라지게 하면 되겠지. 동그라미.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사라져야 되래. 그럼 같은 원리로 비교해보니까 A2는 똑같이 있으니까 괜찮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A3은 여기랑 비교해보니까 A3은 똑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럼 A3도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럼 A3도 죽여야 되고. 그럼 여기 A4 다음에 우리는 A5가 있을 건데 그럼 A5도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야. 점점점은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5 죽여. 그 다음으로 죽일 거는 그러니까 A 얼마도 죽여야 되고요. A7도 죽여야 되겠고. 맞아요? 그럼 A 얼마도 죽여야 되겠습니까? A9도 죽여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A 얼마까지 죽여버리기만 하면 11까지만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수가 1이라면 얘네들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가 아니면 반대로 맞춰버리든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동일하게 맞춰놓고 부호를 같게 만들어버려서 둘을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부호를 다르게 만들어버려서 둘을 더해버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들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식을 짜려봤더니 여기는 A1과 A3과 A5랑 A7과 A9랑 A11은 각각 어떤 차항에 대한 개수들이었냐면 여기는 A1은 1차항의 개수였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밑에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A3은 결국 X 몇 제곱으로 잡아줄 수 있었을 거냐면 세제곱으로. 그러면 A5는 여기 X 몇 제곱으로 잡아줄 수 있었을 거냐면 5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을 나열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계속 이거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땅땅땅 그래서 우리는 A11까지 갔을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11도 X 몇 제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게 되니? 그치? 형태를 보니까 차수랑 밑에 있는 숫자가 아예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차수랑 밑에 있는 문자에 있는 숫자랑 똑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11제곱이 되던데?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땅땅땅 하게 가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지금부터 도출을 해버린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 결과를 도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헉스 하면서 이제 좀 놀라야 되는 사실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놀라야 되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던 애들이 결국 무슨 차항이냐면 홀수 차항에 해당하는 것들만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홀수 차에 있는 애들끼리만 없애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쨌든 계속 똑같이 맞췄을 때 숫자를 절대값이라도 똑같이 맞췄을 때 걔네들을 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숫자를 똑같이 맞춘다는 건 어쨌든 숫자는 얼마로 통일시킬 거냐면 1로 통일을 시켜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1로 통일시켰을 때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똑같이 1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맞춰버리겠다고 여기식에다 똑같이 1을 넣어버렸어. 그럼 이게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빼면 0은 0이 다 나오지. 대참선한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1 말고 숫자 같은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야. 그럼 걔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같은 애 누구예요? 1 말고 누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x 대신에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어도 되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준 잡아서 얘랑 형태 똑같이 맞춰버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은 같게 하지만 부호는 다르게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얘가 형태가 이런 식으로 2, 4 뭐 이런 식으로 같다. 그러면 x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신경 써주면서 계산만 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음으로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1 빼기 1 하니까 어차피 똑같이 0이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의 6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2의 6제곱은 그래서 나는 짝수는 어차피 짝수 제곱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걔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우리 홀수 앞에 붙어있는 아이들한테만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나는 A 4제곱은 어차피 짝수 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댕댕댕댕 가겠네. 그래서 어디까지 그대로 가냐면 A12는 그대로 가겠네. 홀수만 마이너스가 붙겠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준 건 결국 똑같이 2의 6제곱이니까 얼마가 되었대? 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냐면 똑같이 64가 되었네.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누구만 죽여버리면 되냐면 여기 있었던 빨간색들 즉 홀수 차항들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죽일 겁니다. 둘을 더하면 될까요? 빼면 될까요? 죽일 거니까 부호 다른 애들을 죽일 거예요. 그럼 더해야 돼, 빼야 돼? 부호가 다른 애들을 죽일 거니까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래서 3번 어쨌든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판단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저기는 빨간색이니까 그럼 빨간색은 부호가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애들 죽일 거라서 나는 여기 있는 기억과 나는 여기 있었던 니은을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지? 죽일 거 죽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우리가 원했던 그래서 짝수 차항들만 남아요. 근데 얘가 몇 개 남냐면 2번 더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개씩 생기게 될 거냐면 이렇게 2개씩 생기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씩 더해준 게 2를 더해준 것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64 더하기 64를 한 128이 되었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 안에 거를 찾아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니까 얘를 찾으려고 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얘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128에서 여기 있었던 2를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나누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28에서 2 나눠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계산하면 된다. 정답 얼마? 그래서 정답은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64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문제 프로세스 알겠죠?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그냥 외워서 때려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반드시 형태 통일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필요 없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조건을 처리할 것인가가 생기고 그럼 어떤 조건을 처리할 것인지에 집중을 해서 얘네들을 마지막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든가 빼든가의 연산을 진행해주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정답을 유도할 수 있다. 끝!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3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데 이 3단계가 처음부터 바로 적용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 천천히 가지고 잘 이해해 본 다음에 밑에 4-1번은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걔까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꼭 씹어보면서 이해하시고 4-1번을 풀어보세요. 4-1번 해보겠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찾아서 필요 없는 거를 죽이는데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을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니까 반드시 1과 마이너스 1에 국한해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 알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제발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풀이 외우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응용 잘 되고 5번은 별표정 한 100만 개 쳐놓고 가세요. 되게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쓰냐? 당장 2교시 때요. 됐죠? 2교시 때 겁나 많이 쓸 거예요, 일단. 왜냐면 우리 2교시 때 뭐 해야 되냐면 나머지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정리를 아마 내가 지금 했을 때 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정확하게 2교시 때 할 것 같아요. 2교시 때 나머지 정리를 할 것 같거든요. 내 지금 생각으로는. 그랬을 때 2교시 때 나머지 정리 들어가면 그때 이거 이용해서 엄청나게 답 많이 낼 거야. 그리고 너네 나머지 정리할 때 내가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외워 이러거든요. 대부분 다. 나머지 정리 아직 학교에서 안 나갔죠? 너는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마 학교에선 대부분 학원에서 배웠다는 전제하에 가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할 거야, 대부분은.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데 그 외우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정리 오늘은. 알겠죠? 그래도 학교에서 만났겠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애 있고 안 만나는 애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이실 테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 얘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내가 물어볼까? 1번을 쭉 읽어볼게요. 상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나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나는 x-1 나머지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할 때 상수 a, b, c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실제로 얘를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저기 있는 저 다항식에 a, b, c라는 문자가 더럽게 많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가 더럽게 많은 꼴이라서 얘네들을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문자가 더럽게 많으니까 실제로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가 더럽게 많으니까 계산은 어려울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건 일단 되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럴 때는 말이지. 이럴 때는 말이지.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쓰면 되냐면 여기 옆에다가 적어줄까요? 이거. 옆에다가 적어주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기 애매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1번처럼 문자가 더럽게 많아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 여기는 2번처럼 대놓고 몫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얘네들을 나누고자 했을 때 몫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뭔지 전혀 모르겠는 경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항식의 나눗셈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있는 쟤네들처럼 대표적으로 문자가 껴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항식의 나눗셈이 좀 어려운 경우일 때는 이때는 뭐 해주는 게 짱이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때는 뭐 해주는 게 짱이냐면 이때 쓰는 게 우리는 확인식이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나눴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왼쪽 원래 처음 다항식과 몫과 나머지 그리고 나누고자 했던 식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걔네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냐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확인식이라는 하나의 항등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답을 조금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좀 이용하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이 좀 어려우면 항등식을 좀 쓰세요. 확인식을 우리가 좀 표현을 해준다.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되겠고 확인식을 그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보면서 1, 2번은 적을 거는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두 개를 풀어드릴 테니까 이 두 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그래서 1번부터 그래서 우리가 풀어드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제 나누고자 했던 식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이렇게 곱해지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이렇게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안 적어도 돼 지금은. 됐죠?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확인식, 이게 바로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항등식이니까 왠지 우리는 요거를 조금 전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거를 좀 전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정답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이렇게 촥촥촥촥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었던 x 세제곱, 요렇게 주면서 나왔던 마이너스 x 제곱, 요렇게 주면서 나왔던 플러스 x, 그 다음에 얘네 하면서 나왔던 마이너스 1, 거기에 우리는 이 x를 빼고 여기에 3까지 더해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동명들끼리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던 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제곱, 얘네 계산하면서 나왔던 마이너스 x, 얘네 계산하면서 나왔던 플러스 2까지 잡아주게 된 애랑, 그때 저기 왼쪽에 있었던 애가 서로 같았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얘네 둘이 무슨 식이란 소리니까요?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식? 항등식.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개수만 비교하면 정답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온단 소리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고, B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1차원 계수니까 B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상수는 C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C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C가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을 나는 지금부터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뭐가 없나요? 이렇게 딱 줬을 때 이 식이 현재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뭐가 없다고? 그렇지. 문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머지가 이거다. 이 사이에는 분명히 몫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 몫이 뭔진 모르겠으니까 나는 얘를 QX라고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목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이것도 항등식 써야 된다는 소리구나. 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를 그래서 내가 나누고자 했던 친구였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나누고자 했던 식이었던 x 더하기 2랑 x 빼기 1의 곱으로 나눴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몫이 무언가가 있었을 거란 소리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똑같이 항등식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비교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전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되게 거슬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전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전개를 안 하고도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항등식에서 문자에 해당하는 각 문자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결정해주는 방법은 실제로 다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다 전개해준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무슨 대입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치? 수치 대입법. 즉 X 아무거나 때려 넣어서 어쨌든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전개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는 오히려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좋겠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수치 대입법을 쓸 테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수치 대입법은요.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쓸모없는 아이들을 죽인다는 목표로 해서 걔네들을 없앨 수 있는 숫자들을 유의미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오른쪽의 식에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른쪽의 식에선 누구 때문에 전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그치? 얘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얘만 없었어도. 아니면 얘가 차라리 여기 있는 얘처럼 몫으로 주어졌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참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너무 가장 큰 단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무 단점이니까 얘를 살려 아니면 죽여. 그러니까 그래, 얘가 지금 이제 죽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소거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앞에 곱해져 있었던 각각의 1차식들이 있을 건데 그때 각각의 1차식들을 0이 되게 하는 x들을 일일이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을 곱하면서 쟤를 지워버릴 거니까 나는 그래서 x값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x는 그래서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x 누구? 그치, 얘 0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4a,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게 되면 그냥 3이고 그때 얘는 어쨌든 죽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3에서 13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동량들끼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넘어가면서 동량들끼리는 계산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4a-2b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18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2로만 나눠주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a-b가 그래서 18을 2로 나눴던 9가 되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식 하나와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식 그러면 하나만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얘가 0되게 하는 거 찾았으면 얘가 0되게 하는 것도 찾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얘 0되게 하는 게 x 누구니까요? 1이죠, 이번에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래서 여기 1 쫙다 집어넣음.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3까지 계산해 준 거랑 얘는 어차피 1 넣으면 죽었고 여기에 5 빼기 4 해주면 되니까 여기 나왔던 1.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던 두 번째 식, 그래서 나는 a 더하기 b가 그래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었다. 다시 그럼 얘네 연립해준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연립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a, b 값 찾을 수 있게 되겠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정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완성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둘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항등식의 성질을 쓴다. 근데 그거를 개수 비교를 할 거냐 이렇게 수치 대입을 할 거냐의 차이는 식 전개가 가능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개념 다시 한번 더 쌓아보시고 그 개념 쌓았으면 옆에 5-1번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해보시죠.
표현 6번인데 이 친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 친구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풀이법이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만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 정확하게 따지면은 저거를 x-1의 세제곱과 x-1의 제곱과 x-1의 1제곱과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의 합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 사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x-1의 세제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3차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었던 얘가 그럼 여기 있었던 얘는 x-1의 제곱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2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는 사실상 여기 있는 x-1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1차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지막은요 글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들은 진짜 어떤 의미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는 x-1로 나눴을 때 생겨먹게 되는 나머지를 우리는 얘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처음 듣는 표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쓰여라고 한다면 정확한 의미는 이게 항등식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원래는 정확하게.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항등식으로 쓰이는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왜 이렇게 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만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런가 보다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있었던 이 친구는 사실은 그냥 x-1로 묶으면 얘네들은 다 x-1로 묶이니까 얘네들이 전체가 몫이 될 수 있거든. 그때 여기 있는 요 x-1이라는 요 1차식으로 묶였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체 다 삐리리 이렇게 묶이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삐리리가 묶였을 때 남게 되는 나머지 d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d는 그래서 나머지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c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입장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요 c라는 건 사실 얘네들만 몫으로 우리가 처리해버렸을 때 남게 되는 나머지라는 뜻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몫으로 묶으려면 결국 x-1의 제곱에 삐리리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몫으로 다 처리해주고 그때 여기 있는 애들을 나머지라고 함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각각의 나머지들을 의미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괜찮아요? 그걸 저렇게 표현을 그지같이 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에서의 포커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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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될 수 있는 얘네들 전체는 사실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요 뒤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각각의 숫자들은 다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나머지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여기는 요 x-1을 몇 번 하면 되겠는가 몇 번으로 나누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포커스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의미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약간 감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되는 경우고요. 얘는 이런 표현밖에 안 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말고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내신도 학교 쉽게 내는 학교. 그러니까 약간 좀 가끔 이제 RPM이나 이제 뭐 고쟁이에서 약간 옛날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 학교들만 내지 그런 학교도 아니면은 잘 안 냅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등급을 가질 수는 없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다 풀어 이거는. 이건 누구나 다 풀어요. 조리제법만 안다면. 그래서 그 조리제법만 안다면 다 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 잘 내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알고는 가셔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주는 거냐면 각각의 나머지들을 찾는 거고 그 나머지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동그라미만 치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눠야 되는 식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최고차항으로 주어져 있는 유일한 1차식이 있을 겁니다. 얘를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요 1차식으로 우리는 계속 식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치면서 오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 최고차로 나눠줬을 때 그럼 얘가 총 몇 제곱이냐면 3제곱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3제곱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얘를 나누고자 하는 횟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요 3제곱이 나누고자 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x-1이라는 1차식으로 몇 번 나누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단순해요. 3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1차식이니까 조리제법 쓰는 거 가능하죠? 그럼 우린 조리제법 써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나는 2, 1, 마이너스 2, 1이라는 요 각각의 개수들을 쓴 여기 있는 3차식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x-1로 나누겠다는 소리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1 이렇게 써주고 얘네 조리제법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리면서 여기 2 곱하니까 2 더하니까 3 곱하니까 3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그래서 더해서 2 만들어지고 보통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내는데 얘는 x-1로 몇 번 나누라면은 3번 나누라 그랬으니까 계속 여기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3번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가지고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쓰는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여기를 채워가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가는 거라서 여기도 똑같이 1 이렇게 나눠주면서 여기 2 곱하니까 2 더하니까 5 곱하니까 5 더하니까 그래서 6이 됐고 한 번 더 나눠주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가 세 번째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 이렇게 한 번 더 와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2 곱하니까 그래서 2 더하면 7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와 나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나누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밑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만 우리가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들을 무시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로 잡아줬을 때 결론 다 나왔어요.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기서부터 읽어서 점점 올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첫 번째는 그래서 A,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있는 최고차니까 B,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 최고차니까 C,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그 다음 최고차니까 D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문자들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 문자들을 일일이 채워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유도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그래서 쭈악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A, B, C, D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나머지들을 집중을 하게 되면서 개수들을 다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때 여기 맨 앞에 있었던 이 친구만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만이 여기 있었던 최고차항의 개수랑 동일하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가는 거. 그래서 얘는 풀이가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말하기 굉장히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외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푸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자, 얘로 한번 연습해보고 뒤에 있는 걸로 한 번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풀고 우린 나머지 정리 갑시다.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되게 많이 중요한 친구. 공통수학 1을 시작하면서 겨우겨우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다음에 항등식, 나눗셈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끝내면서 헉헉거리고 있는 애들에게, 헉헉거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안겨주는 첫 번째 시련이 드디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고난도 문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고난도 문제 중에서도 그냥 그지같이 내버리면 여기는 하염없이 그지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100% 얘는 서술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이 나오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 문제를 서술형을 내요. 실제로. 그리고 중간중간 부분 점수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풀이법부터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군침을 싹 가지면서 보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당히는 외우고 적당히는 그냥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가지고 나는 얘네들의 답을 유도를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특히 잘 봐야 되고 아마 시중 문제집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딴 거 있을 거야. 어떤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그 목과 나머지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교육과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직전 선배들까지는 저거 다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부터 나머지 정리를 저렇게까지 심화한 것까지는 다루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좀 많이 약화가 돼 있어서 작년 실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그래서 몇 차식 정도 나누는 것까지만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풀었냐면 2차식.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했는가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답을 유도할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오늘 내가 풀어주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일요일날 오시기 전까지 꼭 복습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남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기 나머지 정리 남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수분해 들어갈 건데 인수분해는 뭐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금방금방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많이 짧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벌써 우리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2주 만에 벌써 대단원 1단원이 끝납니다. 됐죠? 이렇게 빨리 끝내도 돼요 라는 표정이지만 1단원은 솔직히 별 내용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1단원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는 어쨌든 2단원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시험 문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2단원이니까. 괜찮아요? 무조건 니네 두 번째 시련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두 번째 시련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속도를 좀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좀 부스터를 좀 밟을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집중하고 펜 딱 들고 지금부터 딱 밑줄 그을 거면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증명하는 과정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때 도움 많이 되니까 꼭 적어놓을 건 적어놓고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정리는 그냥 이겁니다. 교재는 44쪽이고요. 44쪽에 똑같이 밑줄 그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동그라미만 쳐봐. 무조건 몇 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냐면 동그라미 칠 건 1차식입니다. 근데 반드시 1차식의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1차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이유가 1차식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차식에 포커스를 두지만 굳이 1차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나머지를 밑줄 뭘 하지 않는 거냐면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나머지만을 찾는 과정입니다. 다시 뭐냐면 몫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세로식을 하지 않고 우린 요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항등식만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겠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워야 되는 건 얘네 둘을 외우라고 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나는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애들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산으로 바로 딱딱 띡띡 똑똑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라서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얘는 그래서 표시만 해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기 fx에 해당하는 하나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다. 끝.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누지 않아도 다항식의 개수들만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나머지 정리가 성립할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나머지 정리의 성립 조건은 100% 그냥 뭐냐면 그냥 1000%, 10,000%, 1억% 그냥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되냐면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바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주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요 fx라는 친구를 나는 오히려 gx라는 친구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 있는 gx를 나는 지금부터 조금 바꾸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나는 ax 더하기 b라는 친구로 나누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몫을 q, 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를 잡아주는데 여기서 물어볼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다항식이 몇 차식이에요? ax 더하기 b는 몇 차식?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그거보다 차수가 하나 높아야 됩니까? 아니면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차식보다 차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식보다 차수를 낮추려면 얘 끝에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상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지. 차수가 하나 낮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 fx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ox 항등식 만들 수 있습니다. OX. 5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누고자 했던 식 알고, 뭐 알고, 나머지 알면 항등식 구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fx라는 항등식을 그래서 써볼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식의 fx는 그래서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 ax 더하기 b에다가 몫이라는 i가 그대로 곱해지고 거기서 우리는 나머지 r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얘네들이 항등식이니까 결국 뭐냐면 x에 아무 숫자 때려 넣어도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뭔지 모르지만 오히려 얘를 소거하는 건 가능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죽일 때 필요한 게 바로 누구였냐면 여기 앞에 있는 1차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순간에 찾아주면 되는 거라. 그래, 얘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찾아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저기 있는 쟤가 0이 되게 하는 순간 x를 구했더니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를 양변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가 날아가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게 저기 나머지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뭐야? 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건 거야. 여기 1차식을 0 만들어주게 하는 애를 양배에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 x 대신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고 그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그래서 나머지 r이다 라고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와 다항식 대수 사이의 관계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딱 잡아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좀 가볍게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볍게 1차식 정도는 바로바로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가볍게 보자면 여기 EX 두 개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밑에 EX 두 개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원했던 거는 결국 얘네 다항식을 저거 두 개로 나눴을 때 저기 두 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결국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생각만 가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하자. 이걸 요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에서 나머지만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몫은 얘랑 곱해질 거고 나머지는 뒤에 붙어있는 꼬다리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얘가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그냥 q, 1이 생겼다라고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나머지가 r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나는 여기 있는 몫과 나머지랑 나누고자 했던 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드는 거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여기 있는 px는 라고 써주는 게 좋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같이 쓰면서 봅시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px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 x 더하기 1이시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있는 x 더하기 1과 몫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몫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몫은 Q1이 되고 그때 나머지는 R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만 살릴 거니까 어차피 항등식 내에서는 얘가 죽었으면 좋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죽으면 얘만 남지? 그럼 얘만 남을 거야? 그러면 Q1을 죽일 거니까 X에다가 누구만 집어넣으면 제가 죽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P,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었던 이 다항식을 0 만들어주게 하는 X를 때려 넣었더니 정답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세제곱부터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거기에 더하기 1까지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호로로로 계산하면 됩니다. 정답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나머지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요것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그냥 바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기 있었던 나머지 R은 그냥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X에다가 몇 분의 몇을 집어넣으면 여기 다항식이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분의 2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오히려 뭐야? 오케이.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2를 넣은 P 3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찾아주게 되면 끝. 그러니까 뭐야? 3분의 2 집어넣고 3분의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호로로로로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 계산 귀찮으니까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계산 귀찮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27분의 11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나머지 정리의 기초적인 트렌드인데. 되게 일단 기초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원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옆에 가볼까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들을 살펴봅시다. 대표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고요. 엄청나게 어렵거나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진짜 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굉장히 잘 풀려고 하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는 뭐를 일단은 좀 잘해주는 게 너무 많이 필요하냐면 다른 단원과는 다르게 좀 나머지 정리만의 특별한 성질,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만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정리는 다른 단원들과는 좀 다르게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다른 단원들과 다르게 제발 문제 좀 순서대로 좀 읽고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다 식으로 바꿔보세요. 그거부터 좀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형 1번 옆에다가 적어주면 좋겠는 거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조건들은 다 뭐로 바꿔줬으면 좋겠냐면 반드시 조건들은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조건들은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들을 하나하나 유도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두 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읽는 거야, 열심히.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은 졌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fx를 뭐로 나눴대요? 지금 현재 보니까 fx 여따구로 생겨먹었던 식을 x 더하기 뭐로 나누었답니까? 그쵸? x 더하기 1로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었던 1번은 fx를 나는 뭐로 나눴냐면 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지금 현재 얼마래요? 나머지는 1이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몫은 있나요? 몫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Q1 이렇게 쓰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누구냐면 나머지는 1이래. 오케이.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왠지 항등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만드는 게 좋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실전 가시면 연습 좀 해보면은 이거는 바로 암산해서 오케이 F-1을 1이다. 이게 나오긴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바로 쓰지 말고 처음에는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그냥 q1이고 나머지가 1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항등식이잖아. 괜찮아요? 그럼 쓸모없는 것만 죽이면 되겠죠. 그럼 누가 쓸모가 없냐? 이게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1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치,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누군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0 되게 하는 x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1 넣었더니 그래서 여기는 죽었고 그래서 남은 건 1만 남았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찾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나는 오히려 f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쭉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까지 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1이다. 이거 이용해서 a를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a 넘어가고 1 넘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4 빼기 2 해줘서 나오게 되는 숫자 2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a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a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fx는 완성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정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주게 되면서 fx를 나는 여기 있는 3x 세제곱 더하기 나는 2x 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2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플러스 2x에다가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까지 주어졌던 여기 있는 3차식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졌던 3차식을 우리는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소리냐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결국 찾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었던 친구를 그래서 x-1로 나눴을 때 그럼 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q, x고 그때 나머지를 궁금해하니까 이 나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나머지를 찾을 거야? 얘가 또 없어지면 좋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쓸 거고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x 대신 1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되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가 f1이다. 다시 여기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정답이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1. 그래서 1번 답은 11.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소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흐름은 타면 되고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해지실 때까지 식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반드시 식을 좀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2번 한 번만 더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찬가지야. 와랄랄랄랄랄라 끊는 거야. 그럼 2번에서 첫 번째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여기 x 더하기 3 앞에 이 고에서 끊으면 돼요. 이 고에서 끊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이 있네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이 그래서 오케이. 나는 여기 있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a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x 더하기 4라고 주어졌던 친구를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몰라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가 플러스 얼마래요? 6이랍니다. 이 조건 하나 준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항식 똑같은 거.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를 이번에는 뭐로 나눴냐면 x 더하기 3으로 나눴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몫이 또 있을 거니까 몫은 q2로 잡았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얼마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린 얘네들을 동시에 쓰는 것이 필요함.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오! 그럼 여기서 쓸모없는 아이들, 즉 여기서 필요없는 아이들이 두 개가 딱 보이니까 그럼 걔네들을 죽이기 위한 문자들을 찾아준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물어볼까? 얘를 죽일 거야. Q1을 죽일 거야. X 마이너스 얼마면 돼요? 그치? 얘 마이너스 2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Q2를 죽일 겁니다. X 얼마면 되나요?
마이너스 3이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다 때려 넣으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8 더하기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4를 계산해 준 거랑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6이 같더라. 이거 풀어줄 수 있을 거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도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9a,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까지 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었던데 라는 거를 조금 정리해주게 된다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딱 넘어가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A, B만 빼고 다 넘기니까 그래서 4A 빼기 2B가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10이 되네요. 이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하면 따다다 그래서 얘가 9A 빼기 3B 계산해줘서 나오게 되는 게가 얘 마이너스 23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플러스 23에서 5를 빼주니까 얘가 18이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가지고 식을 다시 한 번 더 완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뭐냐? 얘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a-b가 그래서 5가 된다는 거 하나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a-b를 구해줄 수 있을 때 그럼 3으로 나눠준 게 6이 된다는 거 하나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연립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b니까 그래서 이거 연립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몫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몫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몫을 없애줄 수 있는 식을 나누고자 했던 식에서 찾는다. 이게 포커스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나누고자 했던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찾아주게 되면서 걔를 계산해주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딱 잡아주게 되면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1차식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얘까지 보고 가고 숙제 프린트 드렸습니다. 오늘 나간 유형까지만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 문제지도 같이 있어요. 태연아? 문제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유형 문제 꼭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여기 문제를 보고 여기 있는 나머지 정리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우리는 예에서 딱 끊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일단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보여.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기만 할게요. 보고만 딱 가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fx를 나는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똑같은 fx를 나는 이번에 x 마이너스로 3으로 나눴을 때 남게 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얘네 둘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씩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뭐냐? 아, 몫은 뭐가 되든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몫은 뭐가 되든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몫이 사라지게 하는 그 x들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애를 찾아서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나는 저기 있었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만들어주게 되는 함수값과 3 집어넣어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값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서 얘네들이 결국 각각의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는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머지 정리를 1차식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들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연습 통해서 증명해 보시기만 하면은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딱딱 주잖아. 나머지 정리에서는 웬만하면 좀 적어놓고 가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증명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우리 문제는 fx를 뭐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1과 x-3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곱해줬을 때 몫은 모르니까 몫은 아리마생 하시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몫을 몰랐을 때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를 찾아주는 게 정답이오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를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물어볼 건 하나입니다. 지금 얘가 나누고자 했던 식의 모양을 잘 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몇 차식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나요? 2차식이죠. 그럼 얘가 현재 2차식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것. 여기 있는 나머지는 최대 몇 차식이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치? 얘보다 하나만 낮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차식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여기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적어놓고 가자.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되었다? 그치? 최대 1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1차식이면 일단은 1차식이 된다는 전제하에 식을 써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차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1차항과 상수항이 다 몰라. 그래서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2차식부터는 무조건 항등식을 쓰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항등식을 쓰는 게 좋아. 2차식부터는. 그래야 뭘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식이다. 근데 대부분은 인수분해 할 수 있게 줄 거거든요. 쉬운 문제들은 대부분 다.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게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이해되셨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게 되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 죽이는 게 목표지. 그럼 x 2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얼마?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얼마 집어넣을 수도 있나요? 그래서 3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었던 f-1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나왔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됐고 여기 3 집어넣으면서 나왔던 여기는 f3은 결국 여기에 3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여기는 3a 더하기 b가 됐는데 f-1과 f3은 이미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얘네 연립해주게 되면 a, b가 튀어나오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여기 있었던 4a가 얘네들도 빼주니까 그래서 그대로 4가 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나오지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 1에다가 b 더해서 3 나옵니다. 그럼 b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2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b는 2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r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었던 얘가 ax 더하기 b라.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b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었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부터는 힌트를 꼭 드리면은 반드시 항등식을 쓰세요. 실수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주고 그때 각각 나머지가 상수가 아닌 어떤 1차식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각 개수를 문자로 처리해서 하나하나 찾는다는 생각으로 가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나머지 정리의 응용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프린트까지 해서 여기 연습들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언제라고요? 2조일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차는 없으니까 개별 등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